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요, 이겁니다. 대부업 돌려막기, 서민경제 폭망. 여러분, 대부업 돌려막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카드 돌려막기는 들어봐도 대부업 돌려막기는 아마 저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서민경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제는요, 아주 작은 사실 하나만 보고 전체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업 돌려막기라는 게 툭 터지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카드 돌려막기는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부업 돌려막기까지 왔는 상황이 됐다. 이 말은 서민경제가 지금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다. 폭망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대부업 신규 대환대출 취급액입니다. 대환대출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빚을 갚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대환대출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이 무려 3,808억 원입니다. 3,808억 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역대 최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9년만 하더라도 1,292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2,062억 원이에요. 올해 2021년에는 지금 3,808억 원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까지만 1,904억 원입니다. 결국 대부업 돌려막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금액이 뭐 3,808억 원밖에 안 되는데 웬 호들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대부업에서만 대부업 돌려막기가 3,808억 원이란 뜻이고요. 이 돌려막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카드 돌려막기도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돌려막기도 있습니다. 신용대출 받아서 돌려막기 하는 데도 있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돌려막기 하는 금액이 3,808억이라고 해서 내가 실제 대부업에서 빌린 돈이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에서 빌린 돈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금액들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업까지 돌려막기 하냐? 그러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징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업의 신규 대출 취급액 보세요. 2019년에 신규 대출입니다. 신규 대출 1조 9,404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2조 1,426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3조가량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2조 9,265억 원이요. 상반기까지만 1조 4,632억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1금융권 5대 시중은행이 안 빌려주니까 2금융권으로 내려가요. 저축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 여기서도 안 빌려주니까 이제 3금융권으로 내려간 거예요. 대부업으로 내려간 거예요. 대부업으로 내려가서 지금 돈을 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안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진짜 신체 포기각서 쓰고 불법 대출로 가야 돼요. 불법 사금융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적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2020년 대비 2021년은 36.5%나 늘어납니다. 36.5%. 2019년 대비 2020년은 10% 정도 불어난 것에 비하면 지금 2020년 대비 2021년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게 여러분 상반기까지만 한 거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 규제를 한다든가 그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저는 이런 어떤 하나의 작은 단서가 결국 우리 서민 경제에 얼마나 지금 타격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서민 경제가 결국 점점 붕괴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사실 대부업 돌려막기라는 기사를, 저도 기자 생활을 20년 이상 해봤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이런 기사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일금융권 대출 이자가 얼마죠? 많으면 4%죠. 이금융권 대출 이자가 많으면 한 9%까지 올라가죠. 대부업까지 내려오면 이게 20%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서민들은 일금융권의 대출 4%나 이금융권의 대출 9%나 이거보다가 훨씬 더 많은 20%의 대출 이자를 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악순환이.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하게 고금리 부채가 계속 악순환의 길을 타면서 서민 경제에는 충분하게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볼 때마다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카드 리볼빙 서비스 아시죠?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6조가 넘었습니다. 6조. 카드 리볼빙 서비스라는 게 이달에 내가 카드 값을 못 갚으니까 일시불로 이것을 일부 대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대신에 신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자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자가 올라가는 그 금액이 6조에 육박합니다. 5조 8,157억 원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결국은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안 되니까 리볼빙까지 지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대부업에서 돌려막기 하고 있고요. 카드에서 돌려막기 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리볼빙 서비스까지 이용한다. 그 금액이 6조나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결국 말입니다. 서민의 어떤 생활은 점점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릴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하면 대부업을 돌려막기 하겠습니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